수능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고교 생활을 비롯해 여러분의 많은 인생을 할애한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에 공부가 손에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공부 내용을 정리해 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부 안 될 때 그거라도 보라고 그런 것이었죠.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푸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조목조목 적어주시길 바래요. 어쨌든 지나온 과거는 지난 과거에 불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저의 도리이자 마지막 인사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앞으로도 여러 글을 올릴 테지만 결국 이 게시물이 공부법에 관해서는 23년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마지막으로 제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일, 상징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번의 100일을 경험했었는데 그 2번의 100일이 매우 색깔이 달랐었습니다. 왜 달랐는지, 그리고 그 2번의 100일이 만든 결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이 두 가지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현역 시절의 100일, 나는 그런 기분을 인생에서 느낀 적이 몇 번 없었다. 싱숭생숭해서 가슴이 허한 느낌. 어렸을 때부터 수능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상상을 해보곤 했는데 수능이 100일 후에 다가온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했다. 허한 느낌. 내가 해온 공부가 모두 끝날 것이며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나의 사회적 지위는 바뀔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나의 공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다. 100일이니 이제 실무를 늘려가야겠다. 실전 위주로 가야지. 놀랍게도 간슬개라는 주간지의 존재를 한여름에 알게 되었던 나라는 인간은 하루에 간슬개 2권을 푸는 기염을 토했다. 하루에. 수학은 하루 최소 실무 2개를 풀었으며 삘 타는 날은 3개도 풀었다. 영어는 자신이 있었기에 냅뒀고 물리 2는 매번 100분이 99였기에 킬러만 풀었으며 화학 1은 약했던 중화반응 위주로 풀었다. 허한 마음은 그럼에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80일 즈음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푸는데 머리에는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의 문제는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어찌어찌 이런 느낌에도 적응이 되면서 허한 느낌은 그나마 사라졌다. 대신 불현듯 상상되는 수능장의 모습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럴 때마다 수학 실무 3개와 과탐 실무 4개로 나의 마음을 달랬다. 시간이 남으면 국어도 달렸다. 국어도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했던 듯하다. 한 번에 가서 재수비용 아끼는 게 모고 비용보다 낫다는 판단하에 말도 안 되게 많이 풀었었다. 그렇게 모고와 간슬개와 잡다한 엔제의 연속 끝에 보름달을 2번 보니 D-31 정도가 되어 있었다. 다시 찾아온 허함. 그 불안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유명하다는 생존 모고를 풀었고 잘 나온 점수를 보며 이 성적이 내 수능 성적표에 찍히길 감히 바랬다. 여전히 실무의 연속이었으며 놀랍게도 나는 국어 기출을 단 하나도 보지 않았다. 안 풀었어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만점이었으니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혜원 모고와 킬캠 96점은 왜 그리 나를 설레게 했는지. 이상하게도 100은 안 나왔었지만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96이라는 숫자는 겉으로는 아쉬워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하기 딱 좋은 숫자였다. 이런 어려운 사설도 96이니 수능은 100이 나올 거야. 수능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국어 실무와 수학 실무를 붙여서 풀기 시작했고 내 입 안에는 시큼하면서도 향이 이상한 청심환이 언제나 들어있었다. 실전의 감각을 연습해야 했기에. 또 한 번의 초승달을 보고 D-11.
물리2와 화학 1도 붙여풀기 시작했고 생존 모고 47은 여전히 설렜다. 아쉽지만 이 어려운 모고는 47이니 수능은 다 맞겠지 하기에 좋은 숫자. 그냥 써봐도 아니고 써봐 N 재종용이 그때는 왜 그리 설렜는지. 간쓸게는 한 권에 한 개 틀릴까 말까 했다. 문학이 쉬웠다. 6월, 9월에서 문학을 각각 2개, 3개 틀렸지만 이때쯤 감쓸게에서는 거의 안 틀렸으니 나의 국어 점수 목표는 당연히 100점이었다. 당연한 것이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화학 1은 19문제 완벽히 풀고 여차하면 하나 찍어서 맞추면 그만일 것. 물리 2는 이과 황의 자존심을 건 나의 최애 과목이었으며 나는 2000명 중 1등을 차지할 생각뿐. 수학은 비록 평가원에서 90점 이상을 못 맞았지만 사설도 척척 96이 안정적으로 나왔던 발전한 나. 그렇게 수능 3일 전부터 들리지 않는 샤프, 달달 떨리는 팔다리, 식은땀에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일념으로 다시 꺼내본 실무. 한수와 샤인미, 내 마지막 실무 세트 아직도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다들 알지 않는가? 21년 수능 성적 국어 86 2등급, 수학 88 2등급, 영어 89 2등급, 화학 1 47 1등급, 물리 2 42 4등급. 구구절절한 변명을 모든 과목에서 할 수 있었다. 1점 차이로 2가 뜬 국어, 확통 2문제 틀려 나온 수학 88점과 3점 듣기를 난생 처음 틀려 만들어진 영어 2등급. 만점 나오길 기대하고 중화반응 찍은 것이 맞기를 원했지만 다행히 양심적으로 나온 화학과 현장에서 18번 그림 오류를 발견하여 패닉 속에서 18, 19, 20번을 모두 날렸고 수능 역대 몇 번 없는 2등급 블랭크 사태를 기록한 물리2. 4등급의 숫자. 그 4가 너무 미웠다. 예측에서 모두 3으로 나왔기에 성적표에 4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허탈함. 어차피 다른 과목 망했어서 물리2의 성적은 중요치 않았지만 나에게 그 4라는 숫자는 강렬했다. 나의 10대 마지막 해는 그리 되었다. 사실 나는 알았다. 내가 일이 될 것을. 하지만 알면서도 부정했다. 왠지 모르게 있었던 그 불안감, 허함. 그건 내가 이미 뻔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현재의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그걸 알매도 100일이 깨지고 나서 두 자릿수로 적힌 칠판의 디데이는 나의 변화를 막아섰다. 저는 이 디데이 때문에 감히 해야 할 것을 못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자신에게 물으세요. 다음의 질문들을 꼭 소리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해야 함에도 기출을 안 끝내고 있지는 않나요? 괜히 기출을 하면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이 보여 엔젤을 그냥 붙잡고 있지는 않았나요? 불안감에 실무를 계속 풀지 않았나요? 채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에 1위 1비 하지 않았나요? 연계 규제는 허수들 하는 것이라고 괜히 생각되어 수특, 수완, 원본 없이 주간지만 보고 있지는 않았나요? 본인이 이과라는 생각에 특정 과탐 선택자라는 사실 자체에 안도하지 않았나요? 어려운 사설 점수도 이런데 수능은 더 잘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나요? 막연히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나의 실패할 수도 있는 가능세계를 받아들였나요? 애써 부정했던 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히 대처해야 합니다. 마지막 100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가야겠다. 수능날이 결국 오더라도 나는 내 공부를 하다가
수능을 보아야겠다. 단풍이 오더라도, 남들의 계절은 실무를 푸는 시즌이더라도 나의 공부 계절이 아직 때가 아니라면 단계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고 거쳐야 할 단계는 있으니까요. 기출 없이 엔제를 바로 한다고, 엔제 없이 실무만 주구장창 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올림픽 정신을 괜히 수능에 들여오고 있던 건 아닌지.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한 영역들을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나중에서야 의미를 알았던 그 말이 지금 딱 쓰이면 될 것 같습니다. 100점에서 몇 점이 까일지 생각하며 푸는 것이 아니라 0점부터 2점, 3점, 4점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것이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수험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채워가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부터 해야 할지 힘들 겁니다. 조급한 거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할 것들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재수생 시절의 100일, 내가 무엇이 약한지에 대해 철저한 탐색을 했다. 국어의 경우 실무를 푸른 결과를 데이터화해보니 유난히 현대소설에서 시간이 너무 끌린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문항에 대한 시간을 다 적었었기에 이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현대소설의 출제 원리에 대해 더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출을 다시 폈고 성공적인 단축을 이뤄냈다. 채워갔다. 하나 둘씩 조곤조곤. 100일이 사실 언젠지도 몰랐다. 그냥 지나갔다. 허함도 없었다. 그대로 공부할 수 있었다. 허할 새 없이 말 그대로 채우는 공부를 했다. 실무로 약점을 찾았고 엔제로 메웠고 기출로 검증했다. 연계 교재도 차근차근 분석해 두어서 연계 교재로 인한 후회를 안 하도록 했다. 그 덕에 수능 전날 본 4개의 독서 지문 중 2개가 수능에 나오는 쾌거를 이루었다. 딱 하나 알면서도 못 고친 약점은 체력이 달려 후반부의 과목을 못 푼다는 것이었다. 과목 순서를 바꾸어도 마지막 과목이 안 나오는 것을 통해 화1이 문제가 아닌 마지막 과목이 문제라는 것을 파악했다. 결국 수능도 난 화학에서 3등급을 띄었음을 이제는 모두가 알 것이다. 약점을 채우는 공부. 하는 만큼 나온다. 정말로. 채우자. 현역 수능 이후에서 재수 시작하기 전에 나 여러 인증글에서 3월 덮프 국어 58%에서 4월 덮프 국어 98%, 그 이후로 국어는 계속 100 언저리만 나왔다는 걸 올렸었다. 그 비하인드를 잠시 이야기해보자. 수능을 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 눈물과 우울에 잠긴 후 나는 무엇을 했을까? 놀랍게도 카트라이더를 깔았다. 나름 의도는 다음과 같았다. 하고 싶은 무언가를 질릴 때까지 하며 놀아서 재수 때 오로지 공부만 하기 위함이었다. 2주 만에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마스터, 그리고 챌린저까지 무과금으로 도달했다. 게임을 잘하는 편인데 주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를 세우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생각의 회로를 공부보다 게임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 피파라는 게임도 플레이스테이션 4로 3자릿수까지 가봤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축구선수의 특징과 개인기마다의 대처를 모두 마련했기에 6개월 만에 상위 0.1%까지 갔었다. 그렇게 2주간 질리도록 한 후 나는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현역 대한 공부의 잘못된 점과 앞으로의 1년은 어떻게 공부해야 내 20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일주일간 고민했다. 내 칼럼의 내용들 대부분은 당시 했던 생각이며 내가 1년간 해놓은 공부법이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저 국어 점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어에 대한 충격적 관점을 당시 수업에서 접했던 나는 내 모든 걸 비워내고 그 방법으로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다 비워냈다. 나의 간쓸게 지문과 수많은 회사의 실무들을, 그리고 채웠다. 기출 지문을 하며 평가원의 원리를. 그렇게 비운 상태에서 3월 시험을 접했던 것이다. 아직 익숙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 숙련도도 떨어지고 속도도 나지 않아 난생 처음 시간 부족을 겪었다. 그렇게 76점 원점수, 58% 백분위를 띄웠다. 이날 아버지랑 싸우다시피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그 방법을 택할 것이냐는 게 주문제였다. 나는 그럴 것이라 대답했다.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가능하게 만들어낼 것이었다. 그 방법을 안 이상 나는 내 걸로 만들어야 했다. 저는 합니다. 이 방법이 맞음을 확신하고 이 방법을 내 걸로 만들 거예요. 채울 겁니다. 그리고 20일간 열심히 채웠고 100분이 40을 올리게 되었다. 이런 공부 어떤가? 앞으로의 100일, 진짜 여러분이 모르는 게 뭔지 찾고 그걸 알게 하는 공부. 진정한 공부. 그걸 이제라도 한다면 절대 늦지 않았음을 감히 확신합니다. 안 늦었으니 이제라도 합시다. 정신 차리자, 채워가자, 진짜 공부하자. 19살, 20살 또는 그 이상의 청춘들을 낭비하지 말자. 100일 후회 없이 보내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진인사 대천명. 100일 후에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채웁시다 여러분. 해냅시다. 할 거 다 합시다. 알면서도 못하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맙시다. 23 수능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